안녕하십니까. 주간 국제물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카고프레스 뉴스브리프 7월 26일자입니다. 먼저 인천한 항운노조 라싱방 직원 8명이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역 작업이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질병관리청은 지난 21일 오후 5시 밀접 접촉이 의심되는 고박노조 6개 반 126명에 대해서 2주간 격리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14일간은 항운 노조원 전체 12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중 50%인 6개 반이 이른바 고박 작업을 할 수 없어서 인천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 벌크 자동차선 하역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전 세계 주요 항만이 혼잡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수출입 물류 공급망 지형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예외가 아닙니다. 하루빨리 작업 지연이 해소도 됐으면 합니다. 한편 인천항 항운노조는 비상사태와 관련해서 인천 연안부두 노조원을 긴급 투입하고 하역 일용노조원 임시 투입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다음은 연관해서 전 세계 항만 정체 현상이 저희 지금 인류 팬데믹 수준으로 사상 초유의 악화일로를 경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상 지금 전 세계 항만이 적체다, 혼잡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수치로 이거를 보여주기 어려웠는데요. 최근에 5개 대륙에 걸쳐 모든 항만에 선석 대기하는 컨테이너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는 컨테이너 운송 플랫폼인 Sea Explorer라는 데서 그 데이터를 집계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이죠. 21일 기준 전 세계 항만 항구 앞에 총 328척의 선박이 항만 앞에서 대기 중이며 이 같은 현상은 116개 항만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일한 이 운송 플랫폼의 한 달 전 데이터에는 304척의 선박이 101개 항만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컨제션이죠. 정체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데이터 도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지난번 중국 남부 옌텐에서 발생한 지연 사고 여파도 있었죠. 싱가포르 롱비치 로스앤젤레스 항만의 정기선 하역 자체가 2배로 늘어났죠. 게다가 18일 코로나19 발병으로 락다운된 베트남 호치민항에도 기항을 기항하는 선박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항만 지체가 도미노처럼 번져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잠깐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항만 내 총 컨테이너 선봉량 비중은 2016년에서 19년 4년 기간 동안 평균 29.2%였어요. 그런데 이제 2020년 초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는 31.8%로 증가했는데 올해 4월에는 다시 33%까지 수치가 치솟았습니다. 한마디로 그 전 세계 선봉량의 10%가 대기 중이라는 거죠. 컨테이너가 제공하는 공급의 10%가 항만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 됩니다. 결국 공급이 부족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항만 지체와 혼잡이 운임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고 이는 항만과 연결되는 철도 운송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내륙 운송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항공화물 운송 시장에도 직간접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곧 글로벌 성수기인데 걱정이 큽니다. 세 번째는 또 이와 연관한 항공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선박회사들의 기항 중단 등으로 해상 운임이 고공행진을 보임에 따라서 항공화물을 이용하려는 하주와 포더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최근 항공화물 시장은 이 같은 해상에서 항공으로의 모달 시프트가 항공화물 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받고 있다라고 아야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야타는 이 모달 시프트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보고서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아야타 보고서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컨테이너 운송 공급망 시장의 혼잡이 항공화물 시장 수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모달 시프트가 항공화물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야타는 무엇보다도 항공화물 운송이 해상 운송과의 비용, 운임 경쟁력이 살아났기 때문인데 최근 몇 개월간을 기준으로 평균 항공화물 운임은 해상 운임보다 한 6배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운임 격차는 코로나19 이전 항공화물 운임과 해상 운임의 격차가 통상적으로 한 12배 정도에 달한 것과 비교해 거의 절반, 엄청나게 격차가 줄어든 것이라고 관계자는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수입 소매업체들이 물류 지연으로 경쟁업체의 상품 인도 경쟁을 벌여야 하게만 했고, 그리고 이 수입 하주들도 오랜 충속 높은 거래처와 관계 유지를 위해서 스스로 재정적 손실, 즉 비용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상으로 수입하던 화물을 항공으로 이전하는 선택을 과감하게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만 호점 이야기를 또 해야겠습니다. 앞서 그 베트남 호치민 락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었는데요. 이로 인해 베트남 주요 항만 혼잡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남부 베트남 항만 혼잡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호치민의 도시 봉쇄가 지난주에 2주 더 연장되면서 남부 주변 지역 19개 도시까지 사실상 봉쇄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베트남은 각 도시, 지방 도시를 이동하는 트럭 운전자들에게 3일에서 7일 이내 코로나19 음성 테스트 결과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사용 가능한 트럭 공급이 사실상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항만 혼잡과 함께 이미 베트남은 호치민을 비롯해서 빈둥하고 롱한이란 지방에 제조 생산 능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려요. 말 그대로 도시 봉쇄가 이루어지니까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는 거죠. 베트남 공장 및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1,800여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산도 줄어들고 행만도 혼잡하고 수출입은 지연되고 운임은 폭등하고 코로나19의 공급망 혼란과 위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시입니다. 라온항공이죠. 에어인디아의 GSL을 하고 있는 지난 7월 16일로 라오항공으로부터 단독 화물 CSL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라오항공은 그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 공항이죠. 거기서 인천공항 구간에 7월 2일부터 또 8월 9월까지 월 3회 특별 운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부다페스트 공항 소식입니다. 요즘 잘 나가죠. 부다페스트 에어포트가 BUD가 6월까지 기록적인 화물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간 중 그 부다페스트는 86,789톤의 화물을 처리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뭐 글로벌 허브 공항도 아니고 지금 막 부상하고 있는 뭐 상대적으로 중소형 공항인데 화물 증가 실적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를 최근 12개월 한 1년 정도 실적으로 봤을 때 BUD는 그 카고시티를 통해서 한 15만 7,402톤을 처리했는데 여기에는 전자상거래 수요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부다페스트 공항이 최근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유럽 중동부 항공물류 허브로 선택된 이후 전자상거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데라 익스프레스 소식입니다. 페덱스가 인도 국적 대형 운송 물류 기업이죠. 유통과 뭐 택배, 딜리버리를 전문으로 하는 델리버리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지분 투자로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이번에 투자한 금액만 1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페덱스 인도 지사가 운영 서비스 주체로 나서게 되는 이번 지분 투자를 통해서 페덱스는 인도와 국외를 오가는 국제 운송 서비스는 물론이고 델리버리를 통해 가지고 페덱스 익스프레스도 인도 시장에서 픽업 및 딜리버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인도 시장의 전자상거래 성장세는 뭐 지금이 시작이라는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그 아시아나 항공이 체리든 특수화물 수송을 통해서 화물 수익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22일까지 약 1778톤의 미국산 체리를 수송한 바 있는데요. 6월 4일부터 8월 중순까지는 워싱턴주에서 생산되는 체리를 수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올해 약 5천 톤의 체리를 수송한다는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고부가치 화물인 체리 수송력을 높이기 위해서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노선에 임시편 및 여객기를 개조한 화물 전용기를 투입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미주발 여타 화물 대비 20%가량 더 높은 수익성을 달성했습니다. 요즘 매출은 물론이고 수익성 측면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잘 나갑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김광석 화물본부장은 체리 특송 기간 동안 본사와 지점 간의 한라인을 구축하고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신선식품 운송 체계를 추가적으로 점검한 등 체리 운송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체리뿐만 아니라 고부가치 화물 운송의 확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